안녕하세요. 가행골 짐 안우행의 양기수 인사 올립니다. 이 음악 제목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 쇼츠로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기분이 너무 상쾌합니다. 일요일은 활기차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춤도 좀 배워야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제가 양기수입니다. 양기수를 좀 세게 발음하면 양기수가 돼요. 끼가 많은 거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국민의힘 경선이 끝났습니다. 작년 그 계엄 사태 이후에 정치에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져야 돼요. 두 번 다시 우리가 그런 사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진짜 현미경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되도록 사실에 근거해서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저는 제가 지난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걸 떠나서 나이가 70이 넘으면 안 된다. 아무리 총기가 좋고 젊었을 때 날라다녔던 분도 70이 넘으면은 뭐 다른 건 해도 돼요. 근데 대통령 한 나라를 한 집안도 아니고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되기에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일단 체력이 안 돼요. 그잖아요. 화무시비롱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그리고 속담이 무시 못해요. 늙으면 애가 된다. 절대 무시할 수. 늙으면 애가 된다는 게 뭐냐면은 애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한테 잘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면은 따라갑니다. 그렇게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정말로 계엄령을 찬성하시는 분들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걸 보고 깜놀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자기들이 무슨 뭐 길거리 불황아도 아니고 노숙자도 아니고 분명히 자녀가 있을 텐데 그 자녀나 손주 분들이 그 총칼 쉽게 해서 북한 같은 사회에서 살게 되는 게 좋은가? 아무리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 사람 도대체 뭐야? 빨갱이란 말을 그 사람들이 자주 쓰는데 아니 그 계엄이 빨갱이가 하는 행동 아닌가? 정신이 나간 건지 이 양반들이 진짜 어떤 박하사탕을 먹었길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저는 사실 무당파예요. 무당.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 그분이 나오길 원했고 뭐 이준석 그분이야 잘 모르겠고 민주당에서는 뭐 결정이 난 거니까 일단 그건 제 유튜브니까 그렇게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제 뜻대로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뭘 누굴 욕하진 않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국민의힘은 두 분 다 70이 넘었어요. 저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나이가 그렇게 많으면은 70 넘으면은 양보해야 돼. 양보. 뭐 자기 아니면 뭐 누가 못해? 안 된다니까 체력이 딸려서. 이 국정이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왜 오래 못 살았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하루에 일 처리하는 게 많잖아요. 그 체력이 딸리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뭐라고 할까 해도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잖아요. 체력이 안 되면은 뭐 정신력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몸이 아픈데 정신력이 어떻게 나와요? 일단 몸이 건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신력이 따라오는 거지. 그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표권 안 주듯이 그래서 아이들 무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더 사랑하죠.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드시면은 쉬어야 된다. 저는 제가 뭐 가여행 고을침 교 안호행루 양기수 교주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제가 대통령도 출마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뭐 동반 진반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 제가 이제 인간은 누구나 꿈을 가지고 있어요. 꿈은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현재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게 꿈입니다. 근데 꿈은 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대한민국이 4강 갈지 누가 알았어요. 솔직히 월드컵에서. 이게 저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딱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저 연세 드신 분들 언젠가 이제 오래 살면 치매가 오잖아요. 그분들을 위한 그 시설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여러 차례 유튜브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치매는 가족이 간호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이 나간 병이라서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안 되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이런 말 주제로 많이 강의를 하잖아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또 그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런 생각에서는 치매가 고치지 못하는 병이라고 했고 제정신이 안 돌아간다면은 저는 안락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미 이제 인간으로서 뭐 가족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있는 거 자체에 이해는 없잖아요. 솔직히 병간호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치매 환자 같은 분들은 일반인 가족이 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재원이 저는 나올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얘기가 또 3,000% 빠졌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저는 이 집에 산 지가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저는 뭐 이렇게 디테일한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방이 좀 협소하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 유튜브 할 때는 좀 아늑했거든요. 혼자 있기에는. 근데 유튜브하고 제 끼를 발산하기에는 약간 그래서 돈을 더 벌어야 되겠다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원래 돈 욕심이 없는데 벌어서 이 방은 또 다른 유튜브 안 하시는 분한테 양보하고 저는 좀 넓은 곳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는 데는 제가 불편이 없습니다. 저는 원래 불평 이런 걸 하는 걸 싫어해요. 옛날 그 중국 고전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 가족이 한 4인 가족 정도가 살고 있는데 그 가장이 남자분이 집이 너무 좁아서 진짜 답답하다 하고 스님을 찾아가서 도대체 어떻게 하면 집이 너무 좁은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넓게 살 수 있느냐 물어봤으니 스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이제 비책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따라 해보라고. 그게 그 당시 이제 스님 고승이니까 말씀을 듣고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내 식구가 사는데 거기다 닭 한 마리를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닭하고 같이 한번 살아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알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고 그날 저녁에 가서 닭을 갖다가 깨끗이 씻겨가지고 같이 이제 방에서 잡니다. 내 식구가. 내 식구에다가 닭까지 다섯 식구가. 그 다음날 이제 그 가장이 스님을 찾아가서 스님 말씀대로 했는데 닭까지 해서 5명이 잤는데 오히려 더 좁아졌다고. 스님이 그러시냐고. 그러면 돼지 한 마리도 오늘 저녁에는 돼지도 한 마리 해가지고 같이 한번 주무셔보라고. 이게 그 가장은 좀 황당했지만은 스님이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가서 돼지를 시켜가지고 그날 밤에 돼지 닭하고 또 내 식구가 같이 잤어요. 그 다음날 해가지고 이 가장이 좀 이렇게 약간 삐져가지고 스님을 찾아갔어요. 아 스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네 식구에다 닭하고 돼지까지 있으니까 더 좁아졌다고. 도대체 스님 말씀 믿어도 되냐고. 스님이 나만 믿으라고. 그러면서 또 처방을 내려주시는데 오늘 저녁에는 송아지 한 마리를 갖다가 깨끗이 시켜 같이 잡으라고. 그 가장은 어쩔 수 없이 또 송아지를 시켜가지고 같이 잤어요. 네 식구하고 닭하고 돼지하고 송아지하고 7식구가 이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가장이 또 스님을 만나러 갔어요. 스님 송아지까지 하니까 우리는 저기 서서 자야 된다고. 도대체 이 처방이 맞냐고. 스님이 껄껄 웃으시면서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는 닭하고 돼지하고 송아지를 밖에다 옛날처럼 풀어놓고 네 분이서 한번 잡으라고. 그 다음날 농부가 와가지고 스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집이 너무 커졌다고. 널널하게 편하게 자고 왔다고.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책에서 본 지가 꽤 돼가지고 새겨 들으시면 돼요.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요. 좁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좁습니다. 그죠? 내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힘들고. 우리가 지식하고 지혜가 다른 점이 뭐냐면은 지식은 그냥 우리가 습득하는 거고 지혜는 좁은 방을 넓히는 겁니다. 방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지혜가 생기면 넓어져요. 그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일단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일단 지식이 들어와야 돼요. 안 들어오고 어떠한 위대한 그 누구도 처음에는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세종대왕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세종 이방원이 그만 좀 책 좀 보라고. 책이 뭐예요? 벤치마킹 하는 거잖아요. 벤치마킹 했고 두 번째 이제 경험도 나름대로 했을 테고 가장 중요한 명상 생각을 한 거예요. 산책을 하면서 뭐 하면서 생각을 한 거죠. 깊은 생각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뭐 좋아질 것인가. 제가 부족한 게 명상이에요. 제 친구 중에 한 분이 새벽에 막 산에 가서 명상을 몇 시간씩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벤치마킹 참 세종대왕보다 우리가 더 위대해질 수가 있어요. 세종대왕이 그 당시에 책을 봐봤자 얼마나 봤겠어요. 그 당시에 책이 있어봤자 얼마나 있었겠어. 지금 제가 좀 이따 이제 교보문고나 알라딘 갈 텐데 저희가 훨씬 유리한 조건에 있어요. 우리는 한글 아니라 한글 할아버지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세종대왕보다 도대체 그걸 못 만들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더 많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책들이 있고 환경이 되고 뭐 유튜브 강의까지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그건 저도 오늘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저도 이렇게 말하고 통찰을 얻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우리가 혼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좋은 거예요. 이게 거울 명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튜브 동영상 찍으면서 이렇게 말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툭 튀어나와요. 뭐가 튀어나와요? 내 무의식에서 내 안에 또 다른 신이 길을 안내해 줍니다. 이거 제가 생각하고 말했겠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 꿈도 못 꿨던 거예요.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 메모를 해야 돼요. 세종대왕보다 더
환경이 더 좋다. 이 정도 환경이면 세종대왕이 나와도 100명, 1000명은 나와야 돼요. 왜 안 나올까? 저도 진짜 궁금하네요. 진짜 우리가 오히려 먹는 것도 그 당시 임금보다 우리가 못 먹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무슨 차이지? 왜 이 시대에는 왜 제가 왜 이 시대에는 세종대왕 같은 분이 안 나올까라는 메모를 해놨어요. 이걸 제 노트에 옮기면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겠네요. 정말 저도 이거 해답만 찾아도 대박 날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들도 혼자서 이렇게 저처럼 얘기를 해보세요.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뭐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런 식으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우리가 출근해서 그러잖아요. 아침에 9시 출근 이렇게 해서 그 출근한 자리에서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일단 출근했을 때는 돈 벌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돈이 되는 행동을 하면 되잖아요. 돈 벌려고 나왔는데 잡담 하려면 집에서 해야지. 전화기 들고 편하게 침대에 누워서 뭐 사탕 과일 먹으면서 편하게 하지. 못 들어 사무실 가서 누구 눈치 보고 불편한 의자에 앉아서 그래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누구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깨우친다고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잖아요. 우리 회사 나갔을 때는 되도록이면 회사 얘기를 해야지. 돈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회사 나가서까지 옆에 동료하고 수다 떨고. 그죠? 사무실 안에서만큼은 굳이 수다를 떨 필요가 없겠죠. 사무실 안에서는 일 위주로 가고 또 밖에 나가서 밥 먹고 이제 커피 한잔 먹을 때는 수다 떨어도 되죠. 그 사무실 다시 들어가면 또 일에 집중하고. 사무실에 있는 이유가 돈 벌려고 있는 겁니다. 수다 떨려고 사무실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세종대왕보다 못할 이유가 뭔지. 더 많은 책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더 좋은 환경까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생각 차이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가 정보가 훨씬 더 많은데 한글 같은 위대한 것을 못 만드는 이유가 사랑? 인류를 사랑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이것도 되겠네요. 아, 나는 세종대왕이 아니야. 나는 일반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자체에서 게임이 끝날 수도 있겠네. 내가 무슨 뭘 만들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돈 벌 이유가 뭐가 있어? 대충 살지. 그죠? 자기 자신이 지구에 온 이유를 좀 거창하게 한번 생각해서 제가 카이엔골침 아노행노 교주라고 했잖아요. 이거 제 맘이에요, 제 맘. 그러면 제가 좀 올라간 것 같잖아요. 내가 나를 올리는 게 낫지 낮추는 게 나은 거 아니. 이게 양면성의 아니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상황. 밖에 나가서 누구 만났을 때는 낮춰야죠. 아유 그렇습니까? 하지만은 스스로 내가 미래 꿈을 위해서는 나를 갖다가 내 자존감을 올려야지. 나는 세종대왕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세종대왕보다 내가 못할 게 없네. 나는 한글보다 더 위대한 걸 만들 수 있겠네. 더 많은 정보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게 더 많고 단지 내가 마음가짐 나를 너무 내가 낮게 봤네. 이것도 있고 그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다. 나를 크게 보고 나는 위대한 사람이야. 내가 소크라테스보다 못난 게 뭐가 있어. 이게 바탕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뭔 차이지? 분명히 벤치마킹 할 건 더 많은데 왜 소크라테스보다 내가 위대하지 않지? 뭐가 문제지? 이걸 노트에 적으면서 풀어가는 거죠. 소크라테스 메모해야겠네. 그렇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도대체 그리고 무슨 차이? 내가 뭘 빼먹었지 그 양반보다? 그 빼먹은 거 한두 개만 찾고 나머지는 더 좋거든. 일단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힘드니까 어떤 분들이 뭐 어떤 형님이 경비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경비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거보다는 하루를 이렇게 살더라도 좀 뭔가 생각하는 사람. 왜냐면 그런 것은 막 생각할 일이 없잖아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뭔 일 있으면 예 하고 뭐 할 일만 하고 땡기잖아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걱정할 게 없어요. 내 출근하면 또 한 달 지나면 월급 나오니까. 그럼 이제 우리 인간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두뇌를 쓰는 거거든요. 머리를. 침팬지하고 인간은 유전자 차이가 1%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대략 약 1%. 그 1%가 침팬지는 동물은 우리에 갇혀 있고 인간은 걔들을 쳐다봐요.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사느냐? 아무 생각하지 않고 사느냐? 이게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는 뭐 직장을 가지고 있고 출근했다가 퇴근하고 자고 다시 그걸 반복하는데 뭐 돈은 벌 수 있겠죠. 돈도 벌겠지만은 그러다가 10년, 20년 갖고 나중에 8, 90, 100살 돼서 돌아가시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제 얘기가 다 예, 건지면 돼요. 저도 제가 지금 말한 것 중에서 한 20분 정도 얘기했는데 다 이게 옳다고 생각 안 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찝어서 지금 메모해놨잖아요. 그죠? 모든 걸 다 진리라고 뭐 못 살아요. 말하다 보면은 이제 거기서 알맹이가 나오는 거죠. 책 한 권, 뭐 이걸 다 암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핵심만 이제 하는 거지. 이 양반도 책을 갖다 이 양반 쓸 때도 뭐 10장, 10페이지하고 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많이 쓰는 거예요. 여기에는 사실 쓸데없는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핵심을 집어내야죠. 그래서 책 한 번 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100번, 1000번 봐야 돼, 사실은.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책을 보면서 뭔 얘기를 하려는데 또 까먹었어. 까먹었어요. 이거는 망각의 동물은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순간순간 이렇게 말씀드리다가도 메모하는 이유가 까먹기 때문에. 이게 지금 수백억짜리 메모인데 이걸 까먹으면 안 되잖아요. 왜 수백억짜리가 되냐? 우리가 지식이 들어와서 그게 지혜로 바뀌면은 마음이 편해요. 상황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편해집니다. 그럼 내 마음이 편하면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럼 하루라도 더 삽니다. 내 목숨은 수백억짜리 맞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그거 같아요. 이게 결론은 그래요. 독서하지 않는 자발적으로 독서하는 사람이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제 기준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욕망의 동물이기 때문에 걱정의 속에 살아요. 그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우리 나이가 들수록 더 걱정이 많아져요. 그게 굳어버려가지고. 제가 진짜 어제 그제 10,000원 빌려달라고 100명 이상께 보내드렸어요. 그만큼 제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게 해서 어려운 상황이에요. 굶어 죽냐?
남의 걸 훔치냐 아니면 엊그제처럼 빌려달라고 하느냐. 굶어 죽을 수 없는 거고 훔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고 그럼 그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교보문고는 알라딘 가서 이제 어제 또 밤새 들은 강의가 있어. 원래 밤새 강의 안 듣는데 또 꽂히면 듣게 되더라고. 그 책을 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다 뭐 사는 건 다 뭐 다르지만은 확실한 건 이거예요. 책을 봐야 돼요. 제가 느낀 거예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오늘 일요일 날 이제 교회 다녀오신 분이 많겠네요. 저는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제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니까요. 아, 이 사람은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부처님이야. 왜 그게 그러냐면 수동적으로 가서 수동적으로. 가서 앉아있다 오는 거예요, 그냥. 뭐, 목사님, 스님 말씀 듣고. 물론 안 가르고 뭐 낫겠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나서서 앞에서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강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뭐 교인이다 뭐 불자다 하지만은 물론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신을 믿는다는 것은 아, 저 사람은 참 신을 믿는구나. 어느 정도는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나는 사람들이 거의 많습니다. 그게 주체성이 주체성이나 자발성이 없어서 그래요. 제 유튜브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으려고 할 때는 진짜로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든 불경이든 내가 믿는 다음에는 베껴 써야 돼요. 정약용 선생님이 저는 그 말씀을 들었어요. 베껴 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불경이나 성경을 몇 번 베껴 썼냐고. 이게 쓰다 보면은 글쓰기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글을 노트에 오늘 어제도 가서 몇 시간 썼고 오늘도 쓸 텐데 양자를 쓰면서 이응, 야, 이응을 쓰면서 깨닫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깨달은 게 아니에요. 자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은 갑자기 이제 지혜가 생겨요. 처음에는 지식이었다가 지혜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뜬금없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빨리 쓰지? 빨리 쓰니까 안 이쁘네? 그럼 서예 하듯이 붓글씨처럼 이응 쓰고 이응을 느리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쉬어도 괜찮아요. 이응이 잘 써졌나? 그 다음에 야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좀 쉬어. 제가 쉬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응 쓰고. 그럼 양이 이뻐져요. 그 빨리 쓸 이유가 없거든 사실은. 그렇게 우리 바쁘지 않아요. 그리고 바쁘다는 표현 쓰면 안 돼요. 시간 없다는 표현 절대 쓰면 안 됩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말 하는 순간에 몸이 안 좋아요. 시간 많아. 이게 훨씬 낫습니다. 바쁘다 시간 없다 표현 쓰고 운동 백날에도 퉁치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운동은 1순위가 아니에요. 나를 알아가는 거, 책 보는 게, 글쓰기 하는 게 1순위고 2순위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마음이 평안한 게 기초가 튼튼한 거예요. 마음 평안한 길은 물론 종교가 원래 그걸 해줘야 되는데 종교가 무슨 정치 집단대로 종교를 내가 진짜로 그걸 믿고 베껴 쓰면은 마음이 평온해져요. 근데 베껴 쓰지 않을 거라. 베껴 쓰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현재까지. 일부러라도 베껴 써야 돼요. 그 사람들이 커피숍 이런 데서 성경을, 불경을. 왜? 그분 지나가는 사람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렇게 베껴 써야 좋은 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든. 그 자체로 자기는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니까 저렇게 베껴 쓰고 저렇게 말도 예쁘게 하고 저렇게 인사성도 봤구나. 그러면 나도 교회 한번 가봐야, 나도 절에 한번 가봐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 행동에서 우리가 그 사람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잖아요. 저 양반 집사, 권사, 전도사, 역시 집사님은 다르구나. 저 전도사님 행동은 참 성인이구나.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절 다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이가 종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카예행 고을침 아노행루 양기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